토지에 대한 수익의 지출과 수령 관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면적이 있는 임야를 거기에다 뭐 묘를 썼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공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놀려놓기 뭐하니까 임대를 놨는데 그 임대를 놓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모든 행위를 종중에서 했어. 그러면 명의만 일부 종중원으로 가 있는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대차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에 대한 수익권, 임대료 관리 권한을 전부 다 그 해당 종중원들이 했다. 종중은 아예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 보다 종중원들의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중 명의, 종중 명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중 구성원 중 일부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6년경에 부실법이 시행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부실법 적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종중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실법 적용이 예외예요. 그래서 부실법 제정과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참 지나서 종중이 이거 내 거니까 다시 돌려줘.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할 테니까 다시 원물 복귀해줘. 이런 소송들이 가능한 거죠. 이론상. 그럼 이제 그러한 소송을 할 때는 제일 쟁점이 뭐냐면 이게 명의신탁이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종중원 중 일부 한두 명 또는 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가 돼 있었을 때 이거 사실은 문중 재산이야. 명의만 너네들 앞으로 해놓은 거야.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명의신탁 약정서, 계약서, 서류 이게 있으면 너무 좋죠. 대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명의신탁을 입증할 거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 됩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10가지 정도의 판단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인 앞으로 등기될 당시에 종중이 유효하게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 있지도 않은 종중이 1980년도에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있지도 않은 종중이었어. 그러면 명의신탁 했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종중의 대표자나 아니면 종손, 대표성을 띌 만한 주요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놨다면은 명의신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근데 내연장 종중원이긴 한데 종중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어디 뭐 상당히 그 멀리에 있고 종중 뭐 총회 같은 데 나오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명의만 갖다 썼다. 그럼 이게 조금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그들 사이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 앞으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종중원 만약에 5명 앞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5명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공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5명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인 거예요. 뭐 6촌, 10촌 아주 뭐 멀리에 있는 친척 이렇게 그런 관계면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형제 자매인 경우보다는 종중이 해당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3명이 공유인데 3명이 형제야. 그러면 종중이 굳이 그 형제한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보다는 그 형제의 재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해놨다 그러면 종중이 명의신탁으로서 그 등기만 형식상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따라 종중에서 그 종중재산 관리하는 기록을 따로 만들어서 왜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종중이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대금에 대한 내역이 너무나 잘 남아있거나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던 기록이 있거나 하면은 뭐 당연히 명의신탁 인정 가능성도 높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서류나 문서의 기록이 없고 거의 다 이제 증인, 증언 여러분 종친회나 문중 사실은 종원이 1000명이면 거기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은 거의 손에 꼽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산일된 경우에는 이제 몇몇 주요 사람들의 증언, 말이죠 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 증언, 이제 이런 것만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굳이 종중 명의의 부동산인데 왜 굳이 종중원 일부에게 등기 명의가 넘어갔는가 이런 경위에 대한 것도 심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종중의
공동 선조를 전부 다 그 임야에 모시고 있다. 대부분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종중재산이 맞는 거지. 근데 등기 명의된 정중원의 직계 존속만 묘소를 거기다 설치해놨다. 그러면 이게 정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정중원들의 개인재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다음은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엄청 넓어. 몇만 평이야. 그리고 그 몇만 평 되는 광활한 부지의 관리권을 정중에서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중재산대장이나 이런데 그 임야가 정중재산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의된 정중원들이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다. 이러면은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고 묘 한두 개 들어갈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고, 또 관리를 사실상 문중에서 거의 안 했다. 그러면 등기된 그 정중원들의 개인재산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또 토지에 대한 수익의 지출과 수령 관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면적이 있는 임야를 거기에다 뭐 묘를 썼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공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놀려놓기 뭐하니까 임대를 놨는데, 그 임대를 놓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모든 행위를 정중에서 했어. 그러면 명의만 일부 정중원으로 가 있는 정중의 명의신탁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임대차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에 대한 수익권, 임대료 관리 권한을 전부 다 그 해당 정중원들이 했다. 정중은 아예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 보다 정중원들의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도 중요해요. 재산세를 정중에서 냈으면 명의신탁 재산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등기 명의자인 일부 정중원이 냈으면 그 등기 명의자의 개인 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필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제 등기 권리증이라고도 하는데, 등기 권리증이나 등기 필증을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면 비교적 명의신탁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등기 필증이나 등기 권리증을 그 명의자인 정중원 등 일부가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명시적인 명의신탁 계약서나 아주 완벽한 서류가 없을 때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여러 개의 요소 중에 어느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이고, 또는 어느 한두 개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명의자의 개인재산이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을 해보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거냐가 결국은 그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돼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정중이 해당 정중원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명의신탁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중재산인데 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그걸 못 뺏어오고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명의신탁 소송에서도 그렇고, 특히 정중과 정중원 사이의 명의신탁 소송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꼭 이건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